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황당한 이야기다. 그래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뭐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들이 있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황소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상체는 그러니까 얼굴은 황소고 뭐 몸은 사람인 황소와 사람이 결합된 그런 괴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뭐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여러분 단군 신화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군 신화를 보면 그 문헌에 보면 환웅이 하늘에서 지상을 이렇게 살피면서 어디를 내려가 살면 좋을까 살펴보다가 저 한반도에 내려가 살면 좋겠다. 그래서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환웅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걸까요? 환웅이 무슨 뭐 외계인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황당한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잠깐 뭐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죠. 환웅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뭐 내지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아시아에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늘의 방위는 동서남북 가운데 북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상도 돌아가시면 북쪽에 있는 철새가 이제 북쪽에서 날아오니까 조상의 이야기를 알려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문헌에서 보면 우리의 하늘은 방위를 따지면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보시면 왕이 앉는 자리도 북쪽에 앉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앉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상석인 거죠. 그럼 우리가 북반구에 속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북쪽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막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21세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다만 거기에 이제 그런 문화적인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웅은 북쪽에서 온 무리들이에요. 그러면 박역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김수로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다 북쪽에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뒤에서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신화는 일단 황당한 이야기는 아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를 뭐 옛날 이야기라든지 거짓말이 아니냐, 황당한 이야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오늘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이야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한 것 이걸 이제 신화라고 이제 뭐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험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인류가 700만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진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 대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명을 지금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아니면 우리의 정신세계의 발전, 문화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온 과정에 대한 뭐 좀 짧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신화와 문화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화는 인류 최초의 정신적 생산물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문화적 요소고요. 신화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했고 이야기 속에 문화가 담겨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화와 문화를 통해서 뭐 문화 이해를 통해서 아마 이제 좀 인류가 걸어온 거인의 거대한 발걸음 이걸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